오늘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할 인생 공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책 소개를 한 권 해드리려고 며칠 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이제 소개 준비를 하면서 이 설명의 수준을 좀 뭐라 그럴까 안드로메다급으로 올려보고 싶다. 그래서 며칠 동안 좀 빌드업을 했어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책을 보고 이거를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박사 TV에서 이런 걸 자주 하거든요. 이제 거기는 연구소 같은 곳이죠.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 짜임새가 이 방송 컨티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오늘 한번 제대로 야무지게 인생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보시면 머리가 좀 솔직히 지끈지끈 거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여러분 지끈지끈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짱 되려면은 우리가 무슨 근육통 없이 몸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몸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0.5kg짜리 아령 들고 1kg짜리 아령 들고 나는 그게 무겁지도 않은데 그거 뭐 100번 한다고 근육이 생기겠어요? 뭐 사실상 거의 안 생기겠죠.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강하게 줘야 이제 몸짱이 되듯이 머리도 지끈지끈해야 여러분이 뇌짱이 되는 건데 뭐 우리가 머리 쓰는 일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죠. 요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안 하지? 막 요런 것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경우 생각보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없죠. 우린 다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함께 진짜 뇌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한 선택. 64%나 선택을 해주셨는데 뭘 64%나 선택을 했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완벽이 아닌 최선을 위해라는 책인데 이건 우리 고객사 책인 로크미디어 책입니다. 여기 제작 지원을 받은 도서님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일부러 왜 이렇게 크게 썼냐. 자, 제작 지원을 받은 도서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 책이죠. 별로 안 좋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교수님인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책이 전형적으로 어떤 책이냐면은 똑똑한데 책 못 쓴 케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도 좋은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책은 잘 못 쓴 케이스예요. 일단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족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사족에 자기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이면 왜냐면 그다음에 미국적 얘기가 많아서 미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더 좋아할 텐데 특정 정당을 사실 까는 말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대당에서 이렇게 혹평을 받았죠. 그 이제 까임을 당한 당에서 혹평을 받은 책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안에 좋은 데이터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스터디원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 두세 편은 가능하다면은 독서연구소에서 특집으로 또 좋은 데이터는 우리가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광고를 해주는 도서인데 추천하지 않는다 강력하게. 근데 또 들어보시면은 나는 이거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64%나 했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뭐예요? 이렇게 기차가 띵띵띵띵띵띵 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5명이나.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가면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선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기차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요 분이 이제 돌아가시겠죠? 5명은 살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한 사람의 죽음보다 5사람의 죽음이 더 참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한대요. 실제로. 저는 실제로 그럴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박사 TV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4% 정도가 670명이면 투표 많이 하신 거거든요. 64%가 냉정하게 나는 이 선로를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꾸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제 조금 이게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이 책의 여러분 핵심 키워드는 이제 공리주의거든요.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뭐냐? 간단하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공리주의 철학은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도덕적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효용이 극대화돼야 되죠.
이는 곧 모든 지각 있는 존재에게 가장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동이야말로 도덕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행동의 효용을 극대화할지는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 이게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리주의자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롤리 같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공리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다? 그냥 가차없이 이거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명을 살리는 게 더 효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막 많은 거 써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다 그렇다라고 코멘트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정답이 없는 문제 이거는요. 각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지 절대적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막 거기 이제 흥분하신 분들도 있고 이 문제는 항상 누군가의 흥분을 만들어내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고 막 흥분하면서 막 욕하면서 댓글 쓰고 그런 건 다 틀려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공리주의고 뭐 이런 거 토론을 떠나서 그냥 잘못됐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은 일단 우리는 새로운 분야로 안내해줄 분명한 지표로서 공리주의의 철학을 이용하려고 한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리주의의 기본적 도덕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공리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의 선택은 여러분 알고 보면 공리주의인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이 교수님도 흥미롭다고 말한 거예요. 흥미롭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지각 있는 존재에게 가능한 많은 가치 실현하기,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선을 이루기에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공리주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회적 부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덕적 결정 내리기, 그 다음에 모든 이익을 동등하게 여기기. 이런 전제 조건을 이제 잘 실천해야 공리주의를 잘 실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냥 공리주의 그 자체예요. 완벽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작가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트롤리 딜레마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 한 번씩은 고민해봐야 될 주제거든요. 인생에서.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면 솔직히 책 초반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 이렇게 예제를 들면서 좀 제가 볼 때는 흥분을 해요. 이 사람이. 흥분을 하면서 사족이 너무 길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뭐 카너만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읽은 분들은 아예 안 읽어도 된다. 읽을 필요가 없다. 그 책들이 더 좋다.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 책인데? 고객사 책인데. 그냥 저는 냉정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판권을 사서 버린 책도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죠. 왜냐면은 워낙 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걸 다 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우리는 그냥 위약금 물고 그 이제 선인세 낸 거는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판권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보낸 것도 많고 번역까지 해놓고 다 읽어보니까 번역으로 다 읽어보니까 별로네. 이거 좀 내용이 이상하네. 그래서 버린 것도 몇 권 있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심지어 상상 스퀘어 책이라도 이거는 이런 분들만 읽어보십시오 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국민 필독서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안 읽어도 그냥 집에 모셔라도 두세요. 언젠간 읽습니다. 책 집에 있으면은 언젠간 읽을 확률이 높아져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되게 좋아요. 책 이런 면에서는 좋아요. 데이터가 많아요. 이제 극악 버전입니다. 공리주의 난이도 중 버전 뒤에 상 버전도 나오거든요. 상 버전은 여기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당신은 전차를 멈출 만한 무거운 배낭이 없어서 직접 사람을 구할 수 없다. 타인의 죽음을 내몰아서 5사람을 구하는 건 과연 도덕적 행동일까? 요번에는 이제 그 선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리 위에 있는데 여기 5명 이거를 기차가 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옆에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이 사람을 떨어뜨려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떨어뜨려서 이 사람을 희생시키면은 5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꾼들이에요. 이 사람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어서 이 사람을 밀어야 이게 멈추지 너가 희생해봤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 대다수의 사람은 육교 위의 사람을 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이제는. 아까는 이제 공리주의적으로 판단해서
심지어 여기 64% 분들도 저거를 물어보시면 이제 이게 적어질 거예요. 이게 뿅 줄어들 겁니다. 그럼 그게 왜 줄어드냐? 어디 갔지? 5생명과 한 생명을 맞바꾼다는 점에서 트롤리의 딜레마와 조건은 비슷했지만 답은 달랐다. 육교 딜레마는 매우 다른 형태의 도덕성을 드러낸다. 왜 남자를 밀지 않는지 이유를 묻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건 살인이에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다고요. 이 대답은 의무론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조시와 그린과 동료학자들이 훌륭한 연구에 따르면은 두 딜레마의 대답이 갈리는 현상은 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쟁 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요즘 세상 대단해.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교 딜레마는 5사람을 구하게 될 잠재적 희생자의 인권을 생각할 때 우리 뇌의 복내 측 전전두피질에서 정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이 반응하는 거예요. 시스템 1.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런 감정적 자극을 무시하고 가능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 결정은 배외 측 전전두피, 아까는 복내 측이었어요. 내부의 통제된 인지과정, 시스템 2예요. 이거는요. 를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신경학적 증거를 통해 사람을 육교에서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서 반응이 나타났지만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건에 관여한다는 걸로 사람들은 이성 반응이 정서 반응으로 바뀌어요. 그럼에도 두 딜레마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나는 이 사람을 떨어뜨려 갖고 이 사람을 희생시켜서 5명을 살리겠다. 있다. 이들은 첫 번째 딜레마에서도 스위치를 누를 것이고 두 번째 딜레마에서는 사람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게 시스템 1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반응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를 뚫어내고 배외측 전전 두피질 내부 통제된 인지된 과정을 통해서 공리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냐? 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지는 이 설문조사할 때 여기 댓글 하나 달린 게 아주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좋냐? 뭐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자율주행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왜?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뭔가 극단적인 것 같잖아요. 이제 전혀 극단적이지 않고 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공리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도덕적 철학의 아쉬움으로 꼽는 점은 현실에서 절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생소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냥 이런 거 현실에서 이런 문제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떠냐? 그러나 트롤리의 세계는 당대의 현실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머지않아 미래의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위를 차지하게 되면 운전자 과실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가 줄어들고 여러분 뭐 자율주행 실현되면은 사고는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컴퓨터가 에러가 있고 인공지능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 에러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거 얘기할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 그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자율주행차 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린 그걸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사람을 많이 죽이겠지만 결국엔 자율주행의 허점 때문에 누군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은 그거는 팩트예요. 냉정하지만.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덜 죽이죠. 의지가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적 어떤 뭐랄까 부족함을 더 상쇄시키니까 덜 죽이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신약을 개발할 때 제약사들은 알아요. 이 약이 부작용이 0%가 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이제 이런 거 식약청 이런 거 FDA 통과할 때 1차, 2차, 3차 하잖아요. 그때 지원자를 받죠. 뭐 돈을 받고 받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병이 있는 분들 받거나 하는데 그때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약회사들은. 근데 하죠. 왜? 그런 과정이 있어야 약이 개발되니까. 근데 뭐 거기 참여한 분들은 자기 의지나 아니면 뭐 돈을 대가를 받고 한 건데 근데 그거가 죽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심지어 부작용, 뭐 치명적인 약이 아니라 뭐 탈모약 이런 거 실험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한 명의 인권을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과연 약 드시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거를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도 여기서 같이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삶 뿌리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뿌리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뭐 여기서 이렇게 판단한 분들은 자율주행 그 논리면은 타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다 여러분 자유예요. 뭐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그것도 여러분 말이 맞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도로는 더 안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존재하고 그와 함께 어쩔 수 없는 피해자도 생기기 마련이다. 자동차는 운전자와 5명의 행인 중 누구를 구할지 같은 딜레마를 마주할 것이고 기업은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정한 알고리즘을 넣어 자동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이 지켜야 할 사람은 탑승자인가 행인인가 아니면 노인인가 앞으로 살아날 더 많은 젊은인가 임산부인가 뱃속에 아기까지 2명이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진짜 머리통 터지는 문제예요. 내가 어떤 분이 뭐라고 써셨냐면은 이거는 이제 AI 기업들이 결정할 거다. 아니에요. 그래 보이죠?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도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 공리주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이 발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요. 그러면은 이 제조사들은 그걸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그 댓글 쓰신 분은 모든 걸 AI 회사 알고리즘이 결정할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법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법 누가 정하죠? 국회의원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 누가 뽑죠? 여러분이 뽑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 얘기하죠. 무슨 백분 토론 같은 거, 이 병신 같은 놈들 나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여러분 토론할 때 백분 토론보다 잘할 자신 있나요? 다 프랙탈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AI와 윤리에 관한 책을 2권 정도 읽었어요. 변호사분들이랑 얘기하고 읽으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재미없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미없는 책이에요. 근데도 이런 거 한두 권은 읽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거거든요. 이런 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다 나랑 먹고 사는 짐이랑 상관없으니까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거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국민이 관심이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관심을 가질까요?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 한번 써볼까요?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 써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거에서 36%는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계시고 여기 5살짜리 꼬맹이들이 5명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미치겠죠? 많이 바뀔 겁니다. 일로 되게 많이 옮겨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걸 더 옳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논의 안 해서 자율주행이 그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게 100%가 나왔어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100%가 나왔어요. 우리는 아이를 5명을 구한다가 100%가 나왔어요. 근데 자율주행은 그냥 원래 그냥 가던 길로 가는 게 내 알고리즘이니까 가서 다 치자.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자. 이거는 내 알고리즘을 한 게 이 사람을 치자. 그렇게 돼요. 그런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 납니다.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이거 썩었다 막 이러면서 난리 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미리 토론도 없었으면서 그거가 그냥 뭐 자기랑 상관없는 거니까 막 떠들다가 뭐 관심 없다가 이제 사건 터지면 난리 납니다. 그때 정부는 뭐 했냐? 법은 왜 안 나왔냐? 막 난리 납니다. 막 이 국회의원 뭐 개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막 관련자들 다 죽여야 된다고 난리 납니다. 근데 맞아요. 뭐 어떻게든 비극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면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요 분들한테 이게 여러분 가족이면 이거 바꿀 수 있겠냐요? 그럼 여기 여러분 가족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안 바꾸실 거예요? 저는 바꿀 것 같은데요. 심지어 5명 있는데 우리 가족까지 있어? 저는 그냥 100% 바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는 감옥 갈 것 같은데 법으로 문제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분의 원망을 듣고 살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제 어려운 얘기 해드릴까요? 진짜 어려운 얘기. 그래요. 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분들. 이게 만약에 뭐 원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일어날 일이. 근데 아니 사고라는 게 원래가 어디 있어요? 이거 사고인데. 그거는 잘못된 전제예요. 사실요. 사고예요. 원래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원래 일어났다는 거 저는 받아들일게요. 그럼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실 건데요? 그럼 가치 판단은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전 100%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니까. 근데 이런 거를 토론을 안 해보는 건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 핵심인데 자, 바꾸지 않는다고 대답하신 분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사람도 여러분 다 가족이고 이 사람도 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6명이 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자, 원래 일어날 거니까 5명 가족 다 죽게 냅둘 건가요? 그쵸?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거가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건 공리주의는 좀 극단적이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매일같이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매일같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글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5,000명 버전으로 바꿨어요. 이제 5,000명이 이게 두 갈래 이렇게 있을 때 여기 5,000명이 서 있는 거 5,000명이.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이게 늘어나요. 갑자기 늘어나요. 바꾼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공리주의적 기본적 도덕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뭐예요? 나는 공리주의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5명에서 5,000명으로 바뀌니까 여기 있던 분들이 일로 좀 넘어왔어요. 위로. 왜? 공리주의적 선택을 한 거예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뭔지 몰랐고 고민을 안 해봤어도 우리 무의식 속에 굉장히 강력한 기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에요. 이거 더 올리는 방법 쉬워요. 이거 거의 100% 만들 수 있는 거의 10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잔인한 얘기 해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100% 제가 거의 100% 채워볼까요? 여기 1명 있어요. 여기 5,000명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 22%잖아요. 그렇죠? 여기 5만 명으로 올려요. 그럼 이거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1명이 뭐냐면 범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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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더 올라가요. 범죄자니까 죽어도 싸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범죄자였냐? 그래서 여러분이 죽였어요. 이 범죄자니까. 이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선로를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가 있어요. 여기서도 바꾸지 않는다 분들한테 이분이 범죄자입니다. 한 분이. 그럼 어때요? 이거 막 넘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범죄자였냐? 진짜 그냥 과실치사로 내 실수 때문에 내 회사에서 일하다가 내 실수로 뭔가 그냥 과실이 벌어져서 예를 들면 징역을 살게 된 분이에요. 뭐 6개월 정도. 뭐 되게 아니면은 이거 좋네요. 이 사람 범죄자예요. 징역 살았어. 왜?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 2명 먹일 게 없어갖고 그거 먹이려고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징역을 살았다 쳐요. 좀 과장해서. 이미 여러분은 죽였어요. 그 사람을. 뭐라는 이유로? 범죄자라는 이유로.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러니까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답이라는 게 여러분 100%가 잘 없어요. 항상 스펙트럼 싸움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한 군대 장군이에요. 5명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은 5명이 살고 1명이 죽어요.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 또 이거 높게 나올걸요. 왜? 군인은 그래도 된다고 하는 사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의사결정 수준이 올라가죠. 진짜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 뭐 대통령 정도 되죠.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다 옳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 명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꿔볼까요? 오늘 재밌죠? 수준 높죠? 요 사람이 날 원망할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은. 그럼 요렇게 안 하고 여기 아니고 이거 어떻게 바꾸면 여러분 또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고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잖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공리주의자가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경우 아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밀어 죽이는 거 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공리자유주들은 무조건 이 사람 밀어서 희생시켜요. 아, 그 완전 냉혈한이네. 그거 완전 미친놈이네 그랬는데 이런 경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하면 공리주의자들은 고통 없이 그냥 똑같이 선택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여기서 선로를 안 바꾼다 한 분들은 이제 앞으로 가면은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기준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공리주의적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 근데 여기서 공리주의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극악 버전도 나와요. 세 번째 딜레마도. 장난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진짜 공리주의자는 그 극악 버전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편도체를 건드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하는 방법이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을 화를 내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이제 조심해서 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도 인간인지라 또 제 생각 아까 가치 중립적으로 말한다고 선언을 해도 제 가치라는 게 중립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으신 분들은 뭔가 너그럽게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거를 한번 인생에서 여러 번 해야 된다. 그 리더가 되려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희생시켜 뭐 그거 있어요. 삼성에서 저 때 고가 D를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수석끼리 멱살 잡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왜? 10명 중에 1명은 D를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상 진급이 안 되거든요. 진급이 안 돼. 왜냐하면 1점을 받아도 그러니까 사원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무조건 대리가 되거든요. 맞나? 아니다. B를 줘야 아닌가? 까먹었다. 아무튼 사원은 될 거예요. 근데 D를 받으면 그게 진급이 안 돼요. 1년 꿇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거든요. 인생에서 진짜 삼성만 가도 그러네.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이런 딜레마에 계속 마주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평소에 고민을 해놨냐가 어떻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나쁘지 않네 또.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엄청 추천하진 않는다. 읽어보실 분만 읽어보시면 된다. 나머지 좀 좋은 부분은 독서연구소에서 따로 특집으로 한 2-3편 특집 편성을 해서 또 우리가 좋은 거는 또 뽑아 먹어야 되니까 얘기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았죠? 수준 높았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머리를 뇌짱으로 만들어드리기에 좋은 콘텐츠 많이 가져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